안녕하세요. 애터미 사업가 샤론 로즈 마스터 서영수입니다. 제가 그동안 1편에서 6편에 걸쳐가지고 애터미 사업의 개념이 무엇이며, 애터미 사업이 되는 이유, 그 다음에 애터미 사업이 되려면 좋은 제품을 싸게 파는 건데, 제품이 좋은데 가격까지 싸게 할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게 또 한번 잘 네트워크를 잘 형성을 해놓으면 반복적으로 수입이 나올 수 있고 그 반복적 수입이 커질 수도 있는데 그 원리가 어디에서 나오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상 플랜도 세 파트로 나눠서 보상 플랜의 특징은 어떻게 되고 보상 플랜의 종류는 어떻게 되고 또 과부하가 걸리지 않고 저희가 무한 단계로 실적으로 인정을 해주는데도 과부하가 걸리지 않으면서 또 잘못하면 기대 수익이 떨어질 수도 있는데 기대 수익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 또 기타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보상 플랜의 팁에 대해서까지 제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이제 가치화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건데 애터미 사업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비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업을 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요 가치화 비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하는 방법 또는 마음가짐, 그러니까 아주 좋은 거를 만들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애터미 사업을 다 성공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공하시는 분도 있고 성공을 못 하시는 분도 계세요, 사실은. 자,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가짐에서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었으면 좋겠는지부터 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이번 주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론적인 부분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거를 하나씩 같이 이제 공유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터미는 저는 다단계 방식으로 하는 인터넷 쇼핑몰이라고 했고요. 그 인터넷 쇼핑몰에 내 회원들을 많이 모집해서 그 회원들이 제품 구입을 하면 회사는 광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광고비를 모아뒀다가 제가 회원 모집해서 제품을 소개한 거를 광고한 행위라고 인정을 해줘서 제 회원들이 제품 구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광고비를 받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받는 수당의 원천은 김희애 씨나 뭐 김혜수 씨나 이렇게 유명 연예인들이 받아가는 광고비와 같이 내가 구두로 광고를 해서 회원 모집을 해서 회원들의 제품을 쓰게 하고 거기에 대한 광고비를 받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이제 하려고 그러면 다른 다단계도 이와 유사한 방식을 쓰기는 하는데 안 됐던 이유가 이거를 하는데 가입비를 내라 그래요. 이거를 하는데 매월 얼마씩 하라고 유지비를 내라 그래요. 또는 품질이 안 좋은 제품을 가지고 이 방식을 해도 안 되겠죠. 또 하나 품질이 좋아도 가격이 너무 비싸면 내가 권유해도 사람들이 이 제품을 안 쓰기 때문에 안 됐다. 근데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소비자 집단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애터미는 가입비가 없고 유지비도 없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싸게 팔기 때문에 됐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점검하는 거는 사실은 어떻게 점검하시면 되냐면 내가 애터미 제품을 써보고 애터미 제품 중에 상당수 제품을 나 같으면 사서 쓰겠다. 가입비 유지비 없고 품질 좋고 가격 싸니까. 이렇게 판단이 되시면 내가 누구한테 권유해서 소비자 그룹이 만들어질 테니까 하시면 되고요. 나 같으면 애터미 제품을 쓰는 게 손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다 그거에 대한 검증이 끝나서 애터미 사업을 해보시려고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소비자 그룹을 잘 만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능한 이유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나로부터 시작해서 좌우 두 그룹으로 소비자 그룹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대한 고민이에요. 자, 만드는 방법은 여러분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해도요, 회사가 광고비를 주는 거를 인정해 주는 건 내 하위 그룹의 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이 제품을 구입할 때 저한테 광고비를 주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회원 가입을 아무리 많이 해놔도 제품을 그분들이 쓰지 않으면
매출이 없기 때문에 제가 광고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품 전달을, 제품을 쓰시게끔, 내 회원들이 제품 쓰시게끔 이거를 하시면 좋습니다. 제품 전달을 하시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제품을 써보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내가 이 선크림을 써봤더니 가격이 8,000원인데 정말 백탁 현상도 없고 품질 너무 좋은데 가격도 싸더라. 그러니까 내가 써보니까 너도 써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제품 전달을 잘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은 제품 애용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애터미는 제품을 파는 일이 아니라 내가 제품을 써본 감동을 전달하는 일이다. 그래서 내 소비자 그룹들이 제품을 쓰게끔 만드는 것도 여러분이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 사업이 나 혼자 회원가입시켜서 나 혼자 제품 전달하는 것만으로는 조직이 크지 않으면 광고비가 굉장히 작아요. 저희는 마진이 없잖아요. 자, 내가 1,000원짜리 제품을 사서 1,500원 받고 500원의 마진을 남기는 일이 아니라 내가 1,000원짜리 제품을 써보고 좋으니까 그 1,000원짜리 제품을 쓰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나오는 그분이 1,000원짜리 제품을 썼을 때 그분은 이득인데 내가 받는 이득은 크지는 않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성공을 하지 못했다 하는 분 중에 많은 분들이 뭐냐면 나 혼자 회원가입하고 나 혼자 제품 전달하다가 끝나시는 분들. 그분들은 무엇을 안 했어요? 사업 설명을 많이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애터미 비전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찾는 일이 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꼭 벌어져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 설명을 많이 하셔서 애터미 사업의 비전을 소개시키는 일 또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꼭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에 참여하는 일이에요. 자, 내 파트너 분이 내 회원이 만든 회원도 내 회원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 회원이 되시는 나랑 함께 사업하시는 분을 파트너라고 하는데 그분이 일을 잘해야 좋겠죠. 일을 잘하려 그러면 내가 혼자 가르쳐 줄 수 있는 거는 되게 한계가 있어요. 사람이 뭐 각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회사에서 애터미는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시스템에 들어와서 다양한 성공자들의 경험과 회사의 방침과 회장님의 철학 같은 거를 배워서 그분이 프로가 돼야 이 사업을 잘하겠죠. 내 파트너가 이 사업을 잘한다는 건 내가 굉장히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자, 그러면 그분을 훈련시킬 수 있는 곳이 어디다?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시스템에 참여를 내 파트너들이 많이 하게끔 해야 되는데, 대부분 여기도 좀 이렇게 잘 실패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본인이 시스템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시스템 참여하는 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내 조직에 있는 분들이 시스템 참여를 할까요? 예, 그런 일은 거의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내가 파트너가 있거나 없거나 먼저 시스템에 참여해서 내가 먼저 공부하고 그 공부하는 모습을 하이 그룹에 들어오는 파트너분들에게 복제를 시켜 나가야 여러분들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니면 절대적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회원 가입해야 되고 제품 전달해야 되고 사업을 소개시켜야 되고 사업성을 소개시켜야 되고 내가 먼저 시스템에 참여해서 같이 시스템에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룹이 가장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순서를 어떻게 할까요? 순서대로 꼭 회원가입 먼저 해야 되나요? 해보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제품을 전달했더니 7% 캐시백 제가 지난주에 설명해드렸던 그 내용을 설명했더니 그때 회원가입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품을 써봤더니 나 같으면 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한테 네가 쓸 것 같으니까 그거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도 그렇게 부담 없는 일이지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사업 설명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처음에 그냥 좋은 세미나가 있는데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시스템 참여를 먼저 하고 났더니 회원가입하고 제품 쓰시는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순서는 여러분이 획일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한 건데 네 가지는 순서와 상관없이 그때그때 상황과 내 성향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회원가입 시키는 것도 그렇고 제품 전달하는 것도 그렇고 사업 설명 시스템 참여 다 아직은 사실은 다단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애터미처럼 정말 다단계의 부정적인 요소를 다 빼고 신유통으로서 성공할 수 있을 만한 이런 유통에다가 그동안에 없었고 애터미가 처음 나왔기 때문에 아직도 애터미를 비롯해서 다단계 그러면 오해를 하시는 분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 일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는 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심정적으로는 사실은 불편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메이 사업을 30대 때 꽤 오랫동안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어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를 하면 너 좋은 직장, 제가 이제 기아 다니면서 아메이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좋은 직장이나 잘 다니지 다단계 한다 그러더니 성공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또 다른 다단계를 나한테 소개를 하냐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회원가입을 하라는 말도 제품을 써보라는 말도 이게 사업성이 좋다는 말도 시스템에 가보자는 말도 저한테는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거예요. 아, 분명히 되는 거는 맞는데, 그리고 성공하신 분들도 많은데,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마음이 두렵지? 누군가 말하는 건 불편하지? 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부터 소개시켜드릴 애터미 사업이 어떤 건지, 내가 정말 소개를 시켜도 되는 건지, 소개를 꼭 시켜야만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저 스스로 정립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이제 그때 준비했던 자료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가치와 비전입니다. 제가 왼쪽 위에다가 뭐라고 해놨냐면, 간절함이 크면요, 이거를 잘 하세요. 두려움 없이 나가서 하세요. 두렵지만 이겨내고 하세요. 근데 이게 내가 이 성공에 대한 간절함이 좀 적으신 분들은 이게 불편한 일인 거는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뭐 누군가 칫솔을 2,000원짜리를 쓰던 1,000원짜리를 쓰던 좋은 걸 쓰던 나쁜 걸 쓰던 관심이 없었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 좀 불편함은 있었던 거죠. 근데 제 간절함이 이 불편함을 이겼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이 이 일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하는 일이 부도덕한 일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누군가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거나 내가 하는 일이 정당하지 않거나 소득의 원천이 분명하지 않거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면 사실은 이 일을 적극적으로 권유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비전이 있고 누군가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심어놔야지만 이거를 소개시키기가 훨씬 쉽다. 결국은 애터미 사업은 제품을 한번 써보라고 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성이 좋으니 이 사업성을 검토해보고 네가 판단해보라고 권유하는 일이거든요. 누군가에게 권유하는 거는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내가 어떻게 소화를 했냐 그러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근데 내가 써보니까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인데 이 생필품을 그 사람이 쓰는 것 자체로 회원가입을 하던 안 하던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칫솔 같은 경우 마트에서 2,200원에 팔고 있던 건데 그 칫솔을 어차피 쓰잖아요. 칫솔 안 쓰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2,200원에 안 쓰고 1,000원에 쓸 수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쓰기만 해도 이익이 되는 거죠. 또 하나 뭐가 있어요? 그분이 회원가입해서 현명하게 소비를 한다 그러면 7% 캐시백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성을 내가 이야기는 하지만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그냥 그 사람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현명한 소비를 하는 방법을 나는 소개하는 거로 가는 거니까 그가 오해를 하던 그가 이해를 못 해주던 내가 하는 거는 정당하다. 그리고 내가 잘 설득해서 그 사람이 소비 패턴만 바꿔줘도 그 사람한테 이득이 될 거다. 근데 제가 왜 시작을 했냐면 내가 쓰기만 해도 이익이었으니까. 그래서 상대방에게도 쓰기만 해도 이익이라는 걸 가르쳐주러 가니까 이제 부담이 훨씬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억지로 꼬셔가지고 사업시켜서 이 사람이 일을 많이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지라고 가려 그러니까 제가 갈 길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가장 전망 있는 사업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전망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건 제가 검증하고 시작한 거니까 그거를 소개하는 거는 소개하겠지만
그가 선택을 하는 거, 그가 선택을 하는 거고, 근데 그가 소비자가 되는 거는 그한테도 이득이 되니, 그래서 제가 부담 없이 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발길이 떨어졌던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유통 중에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소비다. 이거는 소비 생활이다. 싸고 좋은 생필품을 내가 사용하니까 그 자체로도 이익이고, 예, 회원가입해서 현명하게 쓰면 캐시백까지 받는 일이었고요. 가장 전망 있는 사업이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현존하는 유통 중에서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일이기 때문에 고객이 계속 몰려오고 있었고요. 실제 지금도 고객이 계속 몰려오고 있기 때문에 고객이 몰리는 곳에 유통사업은 당연히 부가 창출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고객이 제일 많이 몰려오고 있는 이 애터미가 그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사업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거를 소개하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정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대기업 출신이고 자영사업도 오래 하고 그랬는데 제가 건강이 별로 안 좋아서 30대, 40대 때에 그냥 열심히 일을 해서 그냥 생활비는 벌어서 그냥 생활은 했어요. 크게 부자도 아니고 크게 너무너무 어렵지도 않고 그렇게 살긴 했는데, 한국 남자들이, 여긴 여자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좀 별로잖아요. 사실은 좀 이기적이기도 하고 가부장적인 것도 있고 자기중심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국 남자들하고 좀 비교해 보면. 그런데 외국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 남자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가부장적이고 유교 사상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여자분들 마음을 헤아리고 다정다감하게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이런 거는 저희 나이 또래면도 잘 못할지 몰라도 봐줄 게 딱 한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남자들은 우리 식구들 밥 먹고 애 공부시키고 그다음에 편안하게 집에서 생활하고 하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은 내가 져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대부분 갖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 약한 나라도 좀 있대요. 중국 같은 경우만 해도 부부가 되게 집안일이고 뭐고 동등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또 내 식구 남자가 책임져야 된다는 의식은 조금 더 약하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자, 어찌됐거나 그런데 실제 가장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그냥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개인 사업 해가지고 식구들하고 평안한 삶을 사는 것 자체도 그렇게 녹록한 일은 저는 아니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가장이 경제적으로 무너지면 가정들이 되게 희망을 잃고 어려운 경우들이 되게 많다. 사실 저 같은 경우 저희 아버님이 사업하다 실패하셔서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 과정 속에 저희도 이렇게 윤택한 생활을 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지금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애터미 사업이 분명히 저는 누군가에게는 어떤 힘든 가정에게 새로운 희망이 주고 그 희망이 그냥 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가정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될 거라는 믿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사업을 소개시켜 주는 거는 나를 통해서 그냥 100명의 가정이 성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제가 성공을 시켜줄 수 있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마음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1000명이 됐던 10,000명이 됐던 그분들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주 0.001%라도 도움이 됐다 그러면 제가 되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봅니다. 자, 지금 이제 시대를 보면요. 자영업이 몰락하고 있는 거 5년 내에 85% 이상이 문을 닫는다 이런 얘기들은 하도 많이 들으셔서 제가 굳이 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자, 직장도 이제 55대, 60대 되면 거의 다 퇴직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최소한 30년, 4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자영업을 또 하게 되는데, 자, 자영업을 하면 요즘은 성공을 더 점점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유통시장, 그 다음에 일반 소상공인들이 하던 자영업들을 전에는 대기업들이 사실은 안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 삼성이고 현대고 LG고 이런 데들을 보면, 그 유통시장에는 사실은 거의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대부분 제조 분야에서 했던 거예요. 중공업 쪽이 됐던 경공업 쪽이 됐던 우리가 그 지금 탄생된 대기업들은 대부분 제조업에서 시작들을 많이 했는데
제조업들이 자본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과잉이 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유통이 더 많이 이익이 남는 업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품이 없어서 못 팔 때는 제품만 많이 만들면 됐는데 제품은 이제 공급은 과잉이 됐어요, 이미. 그러다 보니 누가 소비를 더 이렇게 진작을 시킬 거냐. 소비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뭐 백화점이 됐던 마트가 됐던 인터넷 쇼핑이 됐던 모든 유통들을 쥐기 시작을 했다. 그러다 보니 대기업하고 붙어서 일반적인 개인이 하는 자영업들은 훨씬 더 어려움이 생기고요. 자, 어려움이 쌓이다 보니까 구매력들이 떨어지겠죠? 유통 마진을 다 대기업에서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당연히 수익이 없으면 전체적인 국가 구매력이 떨어지고, 구매력이 떨어지니 기업이 또 어려워지겠죠. 그 기업이 또 어려워지면 기업은 또 정리해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정리해고 되신 분들이 또 나와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또 자영업으로 가니까 자영업은 과잉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은 이런 악순환을 겪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출나게 무언가를 해내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일자리는 점점 더 감소할 거다. 제가 뒤에 또 잠깐 말씀드리는데 이 시대가 가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일자리들을 점점 잃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현재도 청년 실업 문제고요. 베이비 부모 세대 이제 은퇴하기 시작했는데 이 세대들도 은퇴고요. 나이는 점점 많아져가지고 초고령화 사회가 됐죠. 예, 저희 부모님들이 제가 이제 55인데 90살까지 사는 건 전혀 이상해 보이지 않거든요. 80 넘으셔도 정정하시니까. 그럼 저희가 100살 사는 건 너무 당연한 걸 수도 있다. 앞으로 제가 40년,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연금과 같은 이런 수입이 없다 그러면 한 달에 또 4,500만 원 매월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는 저한테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쓰러져가는 가정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거는 분명히 맞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을 누군가에게 자신 있게 얘기해보자. 선택은 그들이 하면 된다. 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동기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애텀이라는 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일이거나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일인지 사회에 지금 공헌을 하고 있는 건지 한번 또 제가 점검을 한번 해봤었어요. 자, 대기업이요. 지금 아까 유통을 다 거의 석권을 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유통 마진을 대기업이 가지고 가는 유통 마진을 애터미는 그 매출액의 35%를 누구한테 돌려줘요? 저희 같은 소비자들, 광고를 열심히 하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그 유통마진 35%를 돌려주는 거거든요. 매출액의 35%를 유통마진으로 주는 거거든요. 대기업은요. 그 대기업 그 오너들이 가져가고요. 그러니까 직원들 인건비 빼주고 나면 오너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그 유통마진은 사실은 무엇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걸까요? 네. 서민들의 구매력을 서비스를 제공을 하면서 저희 구매력을 가지고 공급자하고 연결을 시켜서 대기업들이 가져가는 거죠. 서민들의 제품을 사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유통마진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대기업이 유리한 걸 서민들한테 제공하기 때문에 그걸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의 쪽으로만 돈이 다 들어가고 나면 서민들의 구매력은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터미가 추구하는 거는 뭐예요? 예, 더 좋은 제품을 더 싸게 소비자들이 쓰면서도 대기업이 갖고 있던 유통 마진을 매출액의 35%를 소비자인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는 소비자들에게 환원을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뭐가 돼요? 예, 부의 분배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져가시는 건요, 광고비일 수도 있고요. 대기업이 독식하고 있던 유통 마진을 내가 광고했기 때문에 그 유통 마진을 내가 가져가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결국은 우리나라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다. 그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것 같다. 또 지금 맨날 성장이냐 분배냐 가지고 뭐 좌판이 우판이 그래가지고 맨날 이렇게 논쟁들을 하는데,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두 가지 다가 필요한 게 맞잖아요. 성장을 해야죠. 그래야 나눠 먹을 게 많아져야죠. 그래야 나눠 먹는 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성장을 했는데 한 사람만 독식하고 분배가 안 되면 그거 역시 문제인 거는 맞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회적 갈등이 심화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애터미는 상한선이라는 거를 뒀죠. 그 다음에 보상폴리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상박하우 개념도 줬지요. 그래서 열심히 하신 분들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놨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너무 독식하는 구조로 가지 않고 민주적인 분배를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많은 성공자를 배출하겠다라고 하는 게 상한선 개념에도 포함이 돼 있고 상박하우 개념도 포함이 돼 있다. 그래서 실제 연봉 2억 이상이 이 숫자는 뭐 조금 더 많아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 150명 가까이 연봉 1억 이상이 250명 연봉 한 금액이 빠졌네요. 연봉이 한 3천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한 4천 명 이상이 이미 나와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새로운 일자리 아무리 얘기해도 쉽게 안 만들어지는데 애터미가 벌써 이런 유통 구조를 가지고 분배 구조를 가지고 수익 구조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거 역시 사회에 충분히 공헌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의 열심과 열정이 내 가족은 물론 많은 사람에게 성공의 희망을 줄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열심히 하고 열정이 있고 애터미는 되는 구조로 돼 있으니까 나만 열심히 하면 내 가족은 행복하게 살겠죠. 그런데 내가 열심히 하면 나랑 같이 일을 하시는 파트너분들이 성공할 가능성도 많아지겠죠. 또 하나 뭐냐 그러냐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소개했던 제 친척들, 친구들에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답도 없어요. 이거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안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왜요?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 이 일에 대한 용기가 안 나서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저도 막 되게 힘들어서 이 사업을 그만둘까? 막 이런 생각이 든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내가 성공하면 우리 가족이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동생도 용기가 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누나도 용기가 나서 이 사업을 하고, 처제들도 용기가 나서 일을 할 수 있고, 내 어려운 친구 걔도 용기가 나서, 왜? 성공자가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그들이 용기를 내고 이 사업을 동참해서 성공할 가능성도 있겠다. 거기에 또 애터미가 공유 시스템이 돼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하면 제 파트너가 돼 있는 제 회원들이 또 공유되는 게 있으니까 조금 더 쉬워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열심히 여러 사람들에게 정말 혜택을 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더 제 스스로에게 명분을 쌓아줬던 거죠. 그래, 너 하나 성공하면 네 가족뿐만이 아니라 네 주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자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제 회사가 하고 있는 거나 보면요. 저희 회장님이 정말 본인 월급이 200만 원일 때 주변에 학교에 어려운 아이에게 뭐 이렇게 급식비라도 하라고 20만 원씩 먼저 이렇게 기부 활동을 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이제 회사가 워낙 뭐 매출이 1조 5천억이 넘는 대기업이 됐기 때문에 회장님이 정말 많은 데다가 지금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시다.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제가 그거를 일일이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애터미가 추구하는 거는 정말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사회 약자들을 돌보겠다는 의지가 있고 그거를 저희 같은 사업자들도 배워서 회사뿐만이 아니라 사업자들도 공헌하는 삶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실제 아주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혼모라든가 장애우 병원 학교 뭐 해외 학교 지어주는 거 해외 병원 설치하는 것부터 너무너무 많아서 제가 일일이 나열할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고 꾸준히 지금 코로나가 돼서 조금 어려운 시기에도 이 활동은 회장님이 그냥 꾸준하게 정말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거를 보고 되게 멋있는 분이다. 그리고 되게 뿌듯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또 사업적으로도 자꾸 이제 연결을 자꾸 시켜보는데 이거는 사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구나. 다단계에서 정말 돈만 밝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사회에 나누려고 하는 그런 아주 멋있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고 집단이구나
하는 느낌을 사회에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은 인간적이나 도리적, 뭐 사회적 공헌에도 맞는 거고 또한 사업적으로도 유리한 면도 있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냐 그러냐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냐를 좀 보셔야 돼요. 이게 한물 건너간 거 해갖고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할 때, 제가 하는 이 사업은 벤처기업이나 마찬가지다. 요즘은 이제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말을 표현을 하던데, 저도 이제 세대가 오래된 사람이어서, 벤처기업이라는 모험이잖아요, 모험. 모험인데, 이 벤처라는 컨셉이 보면, 내가 시대에 앞서가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올 시대에 가서 모험을 걸고 내가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맞아 떨어지면 굉장히 크게 성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애터미를 저는 그렇게 봤었어요. 애터미가 하는 게 그냥 옛날에 하던 싸구려 다단계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유통을 향해서 정말 새로운 유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를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건 시대의 흐름에 맞는 거고 그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이 일을 하는 나는 벤처기업 사장이고 그래서 나중에 내 벤처기업이 잘 되면 벤처기업을 함께 했던 제 파트너분들 조직원들이 되겠죠. 그분들 다 같이 연봉 2억, 3억, 5억을 벌 거고 그들과 함께 우리가 만든 거에 대한 거를 공유할 수 있다 그러면 너무 멋있겠다. 그래서 애터미는 시대의 흐름에 적합하다라고 제가 이제 판단을 했고요. 자, 보면 이게 지금 사실은 첫 번째 써놓은 거는 벌써 시대의 지난 얘기인 줄도 있어요. 한 1, 20년 전까지만 해도요. 지식정보화 사회라고 했고요. 자, 근데 지식정보화 사회만 돼도 이제 뭐가 되냐면 1등이 독식하는 시대가 와요. 원래 28의 법칙, 그래서 파레토의 법칙 해가지고, 뭐 이렇게 똑똑하신 분 20%, 별로 안 똑똑하신 분 뭐 80%, 뭐 부를 가지고 있는 것도 20%가 전체 부의 80%를 갖고 있다. 토지도 20%의 사람들이 전체 토지의 80%를 갖고 있다. 그래서 긍정적인 사람도 20%, 부정적인 사람 80%뭐 이런 식으로 28의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라는 게 파레토의 법칙을 한참 내려오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1대 99가 되는 거예요. 정보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모든 거를 다 알아요. 정보 찾기가 너무너무 쉬워져요. 그럼 요즘은 여러분들 더 좋고 더 싼 제품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제품을 굳이 쓰실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택배 다 되겠다. 정보 뒤져보면 다 나오겠다. 그러다 보니 자꾸 하나로 몰려가는 시대. 그래서 1대 99의 시대가 이미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은데 1%에 들어가지 못하면 자영사업을 하든 어떤 사업을 하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시대가 이미 돼버렸다. 그런데 1등이 된다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뭐 1등 자신 없어요, 진짜로. 자, 그런데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이유는 뭐냐면 애터미가 1등주의예요. 회장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애터미는 1등을 해야 되고 사업은 1등을 하면 너무너무 쉽고 2등부터는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1등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1등 하려고 애를 써서 1등만 해놓으면 너무너무 쉬운 게 사업이다라는 게 이제 회장님이 많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는 절대 품질과 절대 가격으로 1등주의를 추구해서 가기 때문에 자, 저같이 1등을 못하는 사람은 다른 거에서 성공하기 힘들지만 이 1등주의의 애터미가 저에게 무료로 사업의 기회를 줬기 때문에 거기에 제가 동참해서 나만 열심히 한다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제가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대 흐름에 맞아야 되거든요. 이미 산업화 시대의 공급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의 시대로 전환이 됐어요. 이거는 뭐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웬만해 갖고는 제조업 갖고 성공하기 힘들고요. 이렇게 유통사업에서 하셔야 돼요. 근데 유통사업도 지금 다 플랫폼 비즈니스 쪽으로 몰려가고 있잖아요. 거의 플랫폼으로 지금 다 형성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미 현재도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대가 됐죠. 근데 애터미는 플랫폼 비즈니스를 넘어서서 허브 비즈니스로 가는 거예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 허브 비즈니스는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좀 정리해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오늘은 그냥 개념만 보면 플랫폼 기업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요? 많죠.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것도 이제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럼 얘네들은 다 주로 뭐 해요? 연결해 주는 거죠. 초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자,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제품을 공급하고 싶어하는 배달업종의 음식점들과
그 다음에 그거를 편하게 먹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을 모아서 연결시켜 주는데 실제 돈은 누가 제일 많이 벌까요? 거의 배달의 민족만 돈을 벌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편의성 때문에 활용을 하긴 하지만 좀 어려운 부분들도 많다는 것들을 지금 내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공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요. 우리 개인이.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업 자체가 하는 거죠. 그런데 애터미는 내가 소비자 그룹이 돼서 그 플랫폼하고 그 애터미라고 하는 플랫폼하고 내가 처음에는 소비자로 들어가면 플랫폼의 일원이 되는 거지만 나부터 다시 플랫폼을 만들어서 연결을 애터미랑 시키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한 단말기 역할이 아닌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특정인들만, 그 창업자들만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이 허브 비즈니스로 넘어가는 거는 첫 번째는 우리 같은 서민들이 열심히만 하면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그 다음에 내가 소개시킨 사람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게 되게 매력적인 거고요. 또 하나는요, 플랫폼 비즈니스를 허브 비즈니스가 못 따라와요. 허브 비즈니스가 이길 거라고 저는 봐요. 왜 그러냐면 허브 비즈니스에는 끈끈함이 있어요. 자, 플랫폼 비즈니스는 그 플랫폼에 내가 들어갔더니 마음에 안 들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면 그만이죠. 근데 허브 비즈니스는요, 인간 대 인간으로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요. 내가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만약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오히려 회사에다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 수정해서 다 같이 잘 살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허브 비즈니스로 지금 애터미는 가고 있고 이미 그게 성공적으로 결과가 나오고 있다. 결국은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포스트 플랫폼을 생각하시고 만든 회사다. 그러니까 플랫폼 비즈니스 이후 시대를.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독식이 아닌 우리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구조로 이 허브 비즈니스가 애터미는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시대의 흐름에 너무너무 적합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어떤 매력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비전 있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일이니까 누군가에게 당당하게 얘기하셔도 된다. 또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건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해요. 말씀드렸지만 다단계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요소들은 다 뺐다. 가입 유지비 안 받고 누구에게 부담 주는 일도 아니고 허황된 일도 아니다. 근데 장점, 네트워크 사업이 갖고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왜? 이게 사실은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리고 싶은 삶이에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꿈을 안 꾸는 거지. 자, 한 5년 정도 집중해서 내가 무언가 일을 해요. 그 다음부터는 돈 구애받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시간 내가 내고 싶을 때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네트워크를 자식한테 상속도 가능해요.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렇게 멋진 일들을 하고 싶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는데 네트워크 사업의 방식이기 때문에 물론 애터미만이 할 수 있는 거지만 좋은 제품을 싸게 공급하는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네트워크 사업이 갖고 있는 특징인 거는 맞다. 그래서 연금성 소득도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회원이 만든 회원이 또 내 회원으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기하급 수적 성장이 되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100명 내외 정도 회원가입을 시켰는데 제 회원이 지금 30만 명 정도가 된다. 그래서 제가 노력한 것보다 큰 성과를 얻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업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요. 애터미 사업을, 다단계 사업을 잘 못하시는 분들을 보면 쉽게 돈을 벌고 싶어 하세요. 죄송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는 않은 일이에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와 노력을 투자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애터미 사업을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저 먹고 싶고 쉽게 먹고 쉽게 벌고 싶다고 생각하면 힘들다. 이 사업. 내가 애를 많이 써야 된다. 그러면 뭐 다른 거나 이거나 뭐가 다르냐면요. 내가 다른 직장 생활을 하거나 자영사업을 했을 때 한 5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벌었다고 쳐도 지속적이지 않잖아요. 근데 이건 지속성이 있고요. 그 한 번 만들어 놓으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 노력을 열심히 하시면요. 여러분이 노력한 거에 절대 배신하지 않고 100배, 1000배의 성과를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데 노력을 안 하고 아주 최소한의 노력만 가지고 이거 돈을 벌고 싶다? 그렇게 되는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하여튼 노력 대비에 비해서는 여러분이 아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수익이 올리고 나시면 진짜 내가 이 돈을 받아도 되나 할 정도로 큰 성과를 얻는데 거기에 노력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은퇴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냐면 제 친구가 하나 해외에서 사업하다가 돈 좀 벌어갖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일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돈 있잖아. 그냥 골프나 치고 50대 중반 됐으니까 좀 놀지 그랬더니 못 놀겠다는 거죠. 근데 막 몇백만 원 벌어서 생활비 벌려고 막 일하는 건 나이 먹을수록 싫겠죠. 일이 없는 것도 되게 깝깝하고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겠죠. 근데 애터미는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저도 뭐 계속 은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 1, 2년 더, 뭐 길면 한 3년 정도 하고 은퇴를 하겠지만, 은퇴를 한다는 건 뭐냐면 여기 일을 애터미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는 자유를 누리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냥 유럽 여행을 2달 가고 싶으면 갈 거예요. 제주도 가서 한 달 살다 오고 싶으면 제주도 가서 한 달 살다 올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들하고 또 세미나를 같이 하고 미팅을 같이 하고 하는 일들은 제가 스케줄을 정해서 할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러시아에도 회원이 많이 가입이 돼서 조직이 굉장히 많이 커져 있고요. 중국도 지금 열심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 중국에 제 회원이나 센터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또 거기 가서 뭐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봤어요. 한 3일 가서 미팅 해주고 좀 이렇게 일도 해주고 그 현지인들한테 현지인들이 안내해주는 여행 있잖아요. 여행사가 안내해주는 여행 말고 현지인들이 가서 맛있다고 하는데 현지인들이 가서 좋다고 하는 데를 구경하면서 뭐 일주일 일하고 뭐 2주일 여행하고 쉬었다 오고 그러면 그게 뭐 은퇴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을 내가 하고 싶을 때 일은 있지만 내가 그 일을 선택해서 정해서 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거는 되게 정말 매력적인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네트워크 사업이기 때문에 되는 게 뭐냐 그러냐면 다른 사업은 내가 능력 없으면 절대 성공할 가능성이 없죠. 애터미는 능력이 없어도 열정과 성공하고 싶은 그 간절함만 있다 그러면 할 수 있다. 왜? 회사 시스템이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를 제공해줘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같이 일하는 동료, 스폰서, 파트너들의 힘을 같이 활용해서 제시맘대로해서 가는 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열심히만 하면 애터미 사업밖에 사실 성공할 방법이 없고 대신에 열정과 간절함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네트워크 사업을 갖고 있는 이 장점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아까 제가 뭐 플랫폼 비즈니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만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2090년대 사회 계급도예요. 2090년에 이렇게 사회가 정리가 될 것 같다. 근데 이거를 서울대 공대 연구팀이 예측을 한 모델이에요. 그래서 0.001% 이게 보면 10만 명 중에 한 명이에요. 10만 명 중에 한 명은 플랫폼 소유주가 될 거다. 예. 그래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뭐 IT 공룡기업이나 그 창업자들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0.002%는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또 아니면 특정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 뭐 정치인이 됐거나 예체능 스타가 됐거나 플랫폼 스타라고 하면 누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유튜버 중에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아서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 10만 명 중에 2명, 0.002%. 그럼 나중에 나머지 10만 명 중에 99,997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무상계급이라고 해서 그냥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분들이 되겠죠. AI 로봇이 노동시장을 대부분 잠식하기 때문에 노동력 자체가 노동 생산성이 로봇보다 못한 거죠. 굳이 사람을 시킬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어쩌면 이 플랫폼 스타나 플랫폼 소유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지치다거리 하는 일을 하면서 많이 살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서울대 공대 연구팀에서 2090년 사회계급도라고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책으로 낸 거니까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저는 이거 보면서 딱 그랬어요. 제가 애터미 플랫폼 소유주는 안 되겠죠? 애터미는 제가 만든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플랫폼 스타가 될 수 있겠구나. 0.002%에 10만 명 중에 2명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이미 뭐를 만들고 있어요? 저만의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대의 흐름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고 그 미래학자들 그다음에 유명한 과학자들, 사회학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다. 그냥 어떻게 되겠지라고 하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걸 여러분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이런 현상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듣고 계세요. 뉴스나 이런 거에 통해서 시대가 바뀌고 있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듣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하는 거에서 나도 이제 그냥 이대로가 아니라 뭔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로 제가 몇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거죠. 애터미는 수출하는 회사니까 지금 24개국에 나가 있고 지속적으로 뭐 이제 뭐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뭐 그다음에 뭐 콜롬비아, 홍콩, 뭐 이탈리아, 영국 해갖고 뭐 유럽, 남미, 뭐 동남아 할 거 없이 지금 계속해서 해외로 뻗쳐나가고 있다. 이미 14개국에 나가 있고 작년에 이미 1억 불 수출의 탑을 수상을 했다. 근데 한국은 수출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든 나라다. 말씀 안 드려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그래서 국가 경제의 수출로 이바지를 하고 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독식하는 유통 마진을 서민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그 구매력이 다시 서민들한테 펼쳐져서 내수 경제가 활성화된다. 대기업한테 들어가면요, 돈이 안 나와요. 뭐, 밥 3개 먹는 사람이 돈 많다고 6개 먹는 것도 아니고, 신발 있는 사람이 돈 많다고 신발 100컬레 사는 거 아니고. 근데 서민들한테 돈이 돌아가면 신발 100컬레가 팔릴 수도 있다. 그래서 그것도 국가 경제에 분명히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터미의 또 다른 비전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사실은 굉장히 대부분의 기업들, 개인 사업자들, 뭐 직장인들까지 되게 당황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애터미도 사실은 아마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렇게 갑자기 코로나라는 게 와서 이렇게 장기간 동안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경제활동을 하기 불편해지는 거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회장님이 정말 앞서가시는 분이니까 계속 방송 시스템을 개발하시고 그쪽에 비중을 두고 하셨기 때문에 재빠르게 정말 애터미는 이거를 커버를 해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보는 저희가 석세스 아카데미나 이 온라인 세미나의 질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초창기에 저희도 사실은 코로나 되고 한두 달 온라인 세미나 할 때는 누구한테 권해주기 좀 민망하다 싶은 마음도 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의 우리 석세스 아카데미 원데이 세미나 이런 온라인 세미나는 정말 누구한테 권해주고 싶은, 그래서 이걸로도 시스템이 없어진 게 아니라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변화했다라는 말이 제가 공감이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회사가 발빠르게 해준다는 것도 저희들에게는 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회장님이 추구하는 게 뭐냐 그러냐면 XR이에요. 익스텐디드 리얼리티라 그래갖고 가상현실인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뭐 이건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가상현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신발을 사는데 백화점 가서 신발을 신어보고 사죠. 신발 가게 가서. 근데 그거를 내 발 사이즈를 측정해 놓고 신발을 쇼핑몰에 있는 신발을 다 갖다 해보면 내 발에 신겨지는 그 디자인들을 다 볼 수 있고 우리 주방에 예를 들어서 뭐 식기세척기를 하나 갖다 놓는다 그러면 내 주방을 찍어가지고 그 식기세척기를 여기저기에다가 옮겨서 이렇게 그 세팅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가상현실을 사실은 아직 다른 기업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데 가장 발빠르게 애터미가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핫바디 다단계 회사가 아니라 정말 신유통을 추구해가는 멋진 신유통 회사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내가 한번 소개를 시켜주는 거를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거나 주춤거릴 필요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사실은 이 강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냐 그러냐면, 애터미의 비전은 제가 좀 부족하지만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사실 걱정을 별로 안 해요. 여러분들 어차피 이 사업을 하시려면 시스템에 참여하셔야 되고, 원데이 세미나, 석세스 아카데미 세미나에 참석을 하시다 보면 해외로 어떻게 펼쳐져 나가 있고 회사가 무엇을 개발하고 있고 애터미가 어떻게 공헌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네트워크 사업을 하신 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다는 건 이 비전은 자연스럽게 세미나를 통해서 다 흡수가 되시고 배우실 거다.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했던 거는 정리를 그냥 해본 정도의 수준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어요. 뭐냐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나의 비전과 가치를 찾아야 해. 이게 찾아지면 발이 움직이고요. 이걸 못 찾고 1년, 2년을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많이 봤어요.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사업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잘하는 방법. 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객관적으로 말이 안 되는 비전도 없고 가치도 없는 일을 하는 거는요. 아무도 못하죠. 그 돈독에 진짜 빠진 사람 아니면 못하거든요.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비전과 가치가 있는지는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아시면 아실수록 비전과 가치는 너무너무 대단한 회사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만나서 사업 설명을 하고 제품 전달을 하고 회원가입을 유도하고 시스템에 가보자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좀 왠지 모르게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애터미 사업을 불편함과 간절함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간절함이 더 크면 내 비전과 가치가 정말 간절하면 그러면 그 불편함을 이겨내서 내가 막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고 내 그 간절함이 적으면 그 불편함 때문에 누군가한테 칫솔 한번 써봐 소리가 안 해봤으니까 민망하니까 그 소리를 못하고 이 사업을 잘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 비전과 회사가 갖고 있는 이 객관적인 비전과 가치 속에서 내 개인의 비전과 가치를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꿈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주 간절한 소망 작은 거 하나일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 하나 예를 들어드리면 저희 어머님이 그러니까 홀어머니 외아들이에요. 제가 홀어머니. 며느리가 가장 좋아한다는 홀어머니 외아들. 저 고3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업하다 망하셔서 한 6년 정도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시고. 그런데 이 홀어머니 외아들이 며느리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요. 알겠어요. 왜냐면 이 둘만의 끈끈한 뭐가 있어요. 근데 이해되는 게 이제 저 나이가 먹어보니까 아버지 돌아가신 지가 36년 됐으니까 어찌됐거나 그 어린 나이에 젊은 엄마하고 둘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온 거예요. 그 끈끈함이 또 새로운 가정을 꾸려야 되는 아내 입장에서 보면 불편할 수도 있겠다. 근데 어쨌든 지금 저희 어머님이 그래도 저를 위해서 그러시는 거겠지만 83세신데 아직도 테이블 3개 놓고 저기 금남시장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하셔요. 식당을 조그맣게. 평생 하셨던 일이에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집에 계시는 것보다 하시던 일이니까 밖에 나가시는 게 더 건강에도 좋고 하지만 그래도 저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시는 마음을 제가 알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앞으로 한 5년쯤 지나고 나면 10년쯤 지나고 나면 그러면 90 내외가 되시고 넘어가시면 어쩌면 거동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어머님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양병원 같은 데다가 모셔야 될 경우들도 있는데 요양병원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저희 친구 어머님이 한번 요양병원에 가셨다가 우리 친구한테 맨날 그러더래요. 나 너랑 같이 살면 안 되냐, 너랑 같이 살면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 같은 경우 그냥 고관절이 다치셔가지고 정신은 멀쩡하신데 거동이 불편해 거기 계신데 거기서 아무 낙도 없이 몇 년을 사시면서 우리 친구 보고 나 너랑 같이 살고 싶은데 라는 얘기를 하시다가 이 친구가 그런 형편이 안 되니까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저도 잘 아는 어머니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 가능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안 그러고 싶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연세가 드시면 거동이 불편해지시는 건 맞으니까. 그러면 제가 돈을 많이 벌면 한 달에 한 300만 원, 400만 원 정도를 투자하면 그분을 어머님을 케어해 주실 분들을 고용해서 제가 사용을 한다고 하면 어머님하고 조금 더 같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치매가 걸리거나 이런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모시고 있다가 마지막까지 제가 보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려고 막 할 때 저희 큰애가 대학교 2학년이었는데 친구들하고 밥 먹으러 갈 때 5,000원짜리 밥을 못 먹고 자기만 2,000원짜리 막 편의점 가서 밥을 먹고 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빠가 힘들고 그때 이제 제가 사실은 뭐 저희 와이프도 그때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수술도 하고 저도 이제 몸이 안 좋고 애터미를 막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저희 애가 집안 환경을 눈치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먼저 알아서 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랬던 거를 제가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벤츠 안 타도 괜찮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저도 친구들한테 가서 어찌됐거나 칫솔 이거 정말 좋은데 한번 써봐. 다단계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들어봐 하는 게 나를 너 아메이드 못하고 성공 못한 놈인데 뭐 또 다른 다단계 들고 와서 이런 얘기 실제 그런 소리 들은 적도 있고요. 그게 불편하지 않아서 나갔던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는 3개월 동안에 100명을 만났어요. 그래서 80명을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왜요? 저는 회원가입을 하면 왜 좋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설명을 다 했었기 때문에 3개월 동안 100명을 만나서 80명의 회원가입을 좌우에 40명씩 딱딱 시켰는데 제가 그걸 할 수 있었던 거는 애터미가 갖고 있는 객관적인 가치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게 내가 우리 자식의 인생을 바꿀 거고 우리 어머님의 노후를 편하게 보낼 거고 나도 더 이상 돈으로부터 치여 살지 않고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을 살 거고 우리 아내도 친구들 만날 때 커피 한 잔 사면서 내가 낼까 얻어먹을까를 고민하지 않게끔 만들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저에게 비전과 가치였어요. 그래서 그 권함의 불편함, 그 다음에 또 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똑같은 얘기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내가 사실은 이게 말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시스템 자체가 반복 시스템이 되게 많아요. 이 권하는 거에 대한 불편함도 있었고요. 반복해서 뭔가를 한다는 거, 교육을 받는다는 거, 반복적인 일을 한다는 것도 좀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을 만나서 내 소비자 그룹을 만들고 내 사업자 조직을 형성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 등에서도 불편함이 있을 수 있다. 근데 모든 제 의사결정은 제가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그래도 사업이 잘 되는 쪽으로 우리 조직이 커지는 쪽으로 소비자 집단이 더 많이 형성되는 쪽으로 우리 사업자들하고 함께 더 성공할 수 있는 쪽으로 제가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려고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 이유는 저에게 이 사업이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제가 한번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비전과 가치를 찾아야 한다. 간절한 나의 가치가 불편함, 권함의 불편함, 반복의 불편함, 관계성에 대한 불편함 등을 이기고 나를 성공자로 이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 가슴 속에도 어떤 작은 거가 됐든 큰 거가 됐든 여러분의 비전과 가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가슴에 새기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 절대 아니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 가치와 비전을 많은 사람에게 공유하시면서 나눠주시면서 좋은 제품 싸게 쓰는 법 가르쳐 주시면서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에게 얘기하셔서 같이 함께하는 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꼭 이루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